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황무지에서는 거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중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면 대만 해협을 떠올리실 겁니다. TSMC, 삼성전자, 그런 이름들 말이죠. 틀렸습니다. 진짜 전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한 한국 기업의 지분을 주당 14원에 사겠다고 제안한 사건을 아십니까? 14원입니다. 편의점 사탕 하나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경영권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3년만 해도 농담처럼 여겨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미국 F-35 전투기가 땅에 박힐 것이라는 말, 웃긴 이야기로 치부됐죠. 그런데 지금 2026년 2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쥔 건 대만도 실리콘밸리도 아닌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에 본사를 둔 한 비철금속 회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의 한 중견기업에게 경영권을 헐값에 넘겨주면서까지 손을 내밀었을까요? 이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게임의 본질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생존 말입니다.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9월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수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군사적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었죠. 바로 히토류 수출 중단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히토류의 97%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유로듐, 여러분이 이름조차 생소한 이 금속들이 없으면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미사일 유도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단 한 방으로 일본 경제를 무릎 꿇렸습니다. 미국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도 인질이구나. 하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는 히토류를 재련할 시설도, 기술도, 인력도 없었으니까요. 광산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웃긴 건 그 광산에서 캐낸 원광석을 어디로 보냈는지 아십니까?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재련해달라고요. 미국은 자원은 있지만 기술이 없었고 중국은 기술을 독점하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2023년 8월 중국은 다시 한번 같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였습니다. 갈륨이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매제조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특히 5G 통신, 레이더, 전투기 센서에 들어갑니다. 게르마늄은 적외선 센서, 광섬유, 천양광 패널에 쓰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의 94%, 게르마늄의 83%를 생산합니다. 미국은 또다시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F-35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모두 이 두 금속 없이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이게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군사적 목조르기입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대만을 건들면 우린 너희 무기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미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고 의회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 금속들을 대규모로 포색할 재련소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환경 규제와 이윤 추구 때문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히토리와 비철금속 재련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련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중금속 오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기업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인건비도 싸고 환경 규제도 느슨하고 완벽했죠. 그렇게 기술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합법적으로 중국은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개량하고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손에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산은 있지만 재련할 기술이 없고 돈은 있지만 시설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구조적 맹점이 초래한 자충수입니다. 단기 이익을 쫓다가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 2025년 미국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11조 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재련소를 짓기로 한 겁니다. 이른바여 크루서블 프로젝트입니다. 크루서블, 도관이란 뜻이죠. 맹물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형태로 만드는 그릇. 미국은 이 프로젝트에 군운을 걸었습니다. 테네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상업 목표.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재련 기술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품질 광석이나 전자 폐기물에서 고순도 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이 없습니다. 중국은 있죠. 하지만 중국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찾아간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TSL 공법. 이게 뭐냐면 녹인 금속 표면 아래로 산소와 연료를 분사해 불순물을 산화시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저품질 원료, 심지어 휴대폰 같은 전자 폐기물에서도 99.99% 순도의 금속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원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원순환형 자립 시스템.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폐기물을 활용하여 선략광물을 확보하는 시스템이요. 2025년 8월 고려아연은 세계 최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MOU를 체결
해결했습니다. F-35 전투기의 센서, 레이더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게르마늄을 고려아연이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미국 국방부는 한 가지 장치를 더 걸었습니다. 바로 지분 확보입니다. 미국 정부와 상무부가 주도하는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본사 지분 약 10%를 확보하고 테네시 재련소 운영법인의 신주를 주당 0.01달러, 한화로 약 14원에 살 수 있는 워런트, 신주 인수권을 받았습니다. 14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특패가 아닙니다. 이건 안보 잠금 장치입니다. 만약 고려아연이 경영난에 빠지거나 적대적 M&A에 노출되거나 최악의 경우 중국 자본에 넘어갈 위기가 처하면 미국 정부는 단 14원의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미국은 고려아연을 파트너가 아니라 자산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14원이라는 가격에 담아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려아연은 전 세계 아연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 연, 동, 은, 가지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력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같은 전략 광물까지 생산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경영권 분쟁 여파로 요동치고 있지만 미국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기차, 천양광 패널, 이 모든 것 안에 고려아연의 금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 배치하는 F-35,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안에도 고려아연의 금속이 들어갑니다. 한국인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알을 만드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24년부터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으로부터 적대적 M&A 악공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MBK는 미국계 사모펀드이지만 중국 내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였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시장 이존도를 높여왔습니다. 만약 이들이 경영권을 장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국방부가 14원짜리 워런트를 행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사실상 미국 정부 소유 기업이 됐을 겁니다. 중국은 이 시나리오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려아연을 중국 쪽으로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14원이라는 방아쇠를 쥐고 있으니까요. 2025년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은 영풍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심 광물 소각망의 안정성과 국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경영진의 신주 발행은 정당하다. 법원마저도 이건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임을 인정한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로 세계를 협박했지만 미국은 14원으로 기술을 잠궜습니다. 누가 더 위선적일까요? 아니면 누가 더 솔직할까요? 중국은 자신들의 힘을 내놓고 휘둘렀습니다. 미국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무서우십니까?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려아연의 주주라고 가정해봅시다. 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마켓, 막대한 자본, 그리고 원료 소각망. 다른 한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 물살력, 기축통화, 그리고 14원짜리 경영권 잠금 장치.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이 한국 정부 관료라면 고려아연이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걸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입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이 평범한 한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되는 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굴욕적인 일입니까? 이건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21세기 신냉전의 축소판입니다. 기술이 곧 무기가 되고 경영권이 곧 주권이 되는 시대입니다. 고려아연은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14원 제한, 이건 파트너십입니까? 아니면 지배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미국이 옳다에 눌러주시고 싫어요는 이건 주권 침해다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역사는 항상 청구서를 보냅니다. 미국이 1990년대에 중국의 기술을 넘긴 청구서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요. 그렇다면 2026년 지금 우리가 미국에 넘기고 있는 것들의 청구서는 언제 도착할까요? 10년 후, 20년 후, 그때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